2026년도 그린 리모델링이 시작은 안 했지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전국 다 됩니다. 예산은 135억,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바로 소진되게 되면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정직한 도움에서는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안녕하세요. 정직한 도움의 박대수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실감 날 정도로 제가 소비자 집에 실측하러 가서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식당이 또 없어졌고 임대 써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창호 업계도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창호 교체를 이제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계속 추웠었죠. 뭐 영하 10도 굉장히 추웠고 또 여름에는 또 엄청나게 덥고 오래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서 겨울과 여름을 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더욱더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또 제가 방문을 해서 소비자 집의 창호 견적을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옛날에 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전후 이 정도면 교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 전후 25평대 복도식 아파트 이럴 경우에는 한 750만원 8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정도 나오는데 사실 1000만원 가차이 되는 목동들에서 딱 교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그린 리모델링이 시작은 안 했지만 그에 따른 정부 이자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먼저 그린 리모델링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전국 다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제가 BRP라는 제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릴 거고요. 서울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 경기도라든지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으로 2년 전에 아예 없어져 버렸었죠. 그런데 다시 올해 예산이 135억이라는 금액이 잡혔습니다. 근데 시행은 아마도 4월 달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35억이요. 비거주 건물하고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합쳐서 135억이거든요. 작은 금액이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금방 소진돼 버리면은 그것도 못할 수 있거든요. 경기가 좋으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상호 교체 비용을 국토부에서 이자를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60개월 동안 분할해서 낸다 그러면은 어차피 버려지는 냉난방비 도시가스 요금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걸로 대체하시게 되면은 상호 교체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이게 없다 그러면은 사실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의 이자 지원 금액은 저번에 간담회에서 변동사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4%대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5.5%를 받는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4%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1.5%에 대한 이자만 1000만 원을 창호 교체비가 만약에 나왔을 때 나누기 60개월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5% 이자일 경우에는 1.5%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60개월 동안 나눠내기 때문에요. 창호 교체 비용이 버려지는 냉난방비로 매달 할부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30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호를 교체를 안 하고는 도저히 못 살죠. 모해화가 다 낡아서 코로 다 들어와요. 제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자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은 135억,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바로 소진되게 되면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 정직한 도움에서는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이 4월 중순이라든지 시행을 하자마자 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다 받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시공 전 사진, 시공 후 건물에 관한 그런 모든 거를 한 번 방문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놓치지 않고 이자 지원을 받아서 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정직한 도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영업만 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다 정규직 4대 보험 영역에 있는 직원이 방문을 해서 실측을 해서 시공과 제작과 모든 걸 똑같이 원팀으로 시공 마감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 없이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을 원하고 계신 분은 1588-9561로 접수를 해주시면은 그린 리모델링이 시행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측해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끔 사전 예약을 받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서 주위 분들한테 많이 이 영상을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서울시 BRP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시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벌써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접수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었거든요. 그랬던 게 2025년도에는 80억으로 4분의 1토막 그렇게 줄었고요. 올해는 또 80억보다 더 줄었습니다. 바로 소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접수 기간은 여기 나가는 표를 참고해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 접수를 받아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심의가 끝나서 진행을 하는데, 옛날에 서울시 BRP는 8년 무이자였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0.8%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무이자가 아니라 0.8%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BRP는 지금 바로 신청을 해서 8년 동안 연금리 고정금리로 0.8%이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나 다름없잖아요.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내면 되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보험 상품의 가입에 따른 보증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8년 동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서울시 BRP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이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확장을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구청에 신고를 하고 했으면은 이자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거실을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확장을 했다 그러면은 서울시 BRP가 이자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확장 허가를 구청에 내놓고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했다가 허가를 안 내고 확장한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시 BRP 이자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조항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4월달 사전 접수하셔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제의를 제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무허가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 확장을 할 때 그냥 구청에 허가 내지 않고 그냥 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이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간담회 때 항의를 했고,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실하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에너지를 전략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BRP에 대한 취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워낙에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라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면 안 되는 쪽에 막 확장을 해놓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아파트 확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냈다 안 냈다 그런 거에 기준을 두지 말고 에너지가 전략되고 서울시 BRP 취지에 맞게끔 이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BRP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이자 지원 금액이 소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 어차피 또 도시가스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호 교체하지 않고는 도저히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끝으로 요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창문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 거라든지, 이거면은 난방비가 몇 프로 절약된다. 그 다음에 또 전기 히터 있죠. 그게 보면은 키로수가 1kg 가까이 되는 걸 갖다가 경고도 없이 이거 그냥 아무 콘센트에 꽂아 쓰게 되면 아주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비가 전기요금이 30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저도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런 거 없이 무자비하게 막 판매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또 콘센트에 꽂아 써야 되거든요. 일반 콘센트에다가 그걸 막 1kg 가까이 되는 전기 코드를 꽂아서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쓰시고, 왜 겨울철만 되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이렇게 바깥에다 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난방비 아주 제로가 되겠네. 바람 안 들어온다고 난방비가 전략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밀폐가 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이제 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집 안에 있는 천장, 벽지 안에, 장롱 옆에, 뒤에 곰팡이가 다 납니다. 습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 썩고 냄새나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난방 단열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믿지 마시고 도움은 줄 수 있겠죠. 대신에 그런 플러스 환기는 꼭 시켜야 됩니다. 샤시 교체는 지금처럼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혹독한 추위, 여름에는 뜨겁고 창호 교체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 개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요
공유를 하셔서 그린 리모델링과 서울시 BRP 이용을 많이 하셔서 이자 지원을 받아서 부담 없이 상호 교체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 도움의 박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도움 완성창 정말 따뜻하다.